대도시 대상으로 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시민 학생할 것 없이 밖으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을 중국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다행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관련 영상을 찾을 수 있지만 중국 SNS인 웨이보나 바이두에선 관련 내용이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 베이징대 학생들이 한밤중에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베이징대는 과거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시위의 주체인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SNS에서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있을 6.4 천안문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금 이어질지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중국 상황과 변화의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같은 시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중국 당국의 허술한 방역 정책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일주일 이내에 봉쇄령을 예상한다고 알리고 하루 만에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생필품 및 식재료를 구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같은 봉쇄가 2달 넘게 이어져 오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한 것입니다. 외신도 식량난을 겪고 있는 중국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주일치 충분한 국수와 빵을 사뒀지만 이제는 식량이 떨어진 한 주민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제 배고픈 느낌에 익숙해졌다. 21세기의 대도시에서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굶주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NS에서는 돈이 있든 없든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한다. 봉쇄 기간 중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보급품 쟁탈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생사를 놓고 싸우는 자국민들끼리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봉쇄 조치로 물류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게 되면서 구호물자가 배송 지연으로 부패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배송되거나 생산일자가 받은 날짜보다 미래인 경우도 있어 시민들은 보급품들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냐며 한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불만을 키운 건 시민과 학생들뿐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도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저렴한 노동력의 중국 생산 정책을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공장은 전년 대비 생산량을 50% 늘리고 베트남 역시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애플은 납기 지연 문제와 중국 부품 공급사들에 잇따른 부정 이슈로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애플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같은 효자 기업이 중국을 떠나게 되면 중국에는 큰 타격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완전한 중국 배제 정책은 힘들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애플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됩니다. 이제 중국의 정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들을 봉쇄해 시민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봉쇄와 검열 등으로 새어나오는 말들만 막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바늘은 언젠간 뚫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시진핑 주석이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